안녕하세요. 정원일진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웹젠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까요? 웹젠. 웹젠은 과거에 황 대표가 이때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이 정도 가격대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여기를, 이쯤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가가 조금 빠졌었죠. 그런데 종합주가지수 아래 차트를 한번 볼게요. 보게 되면, 3200선을 이렇게 지지하다가 8월 중순쯤부터 이렇게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웹젠도 같이 빠졌다가 이렇게 종합주가 빠지면서 반등했다. 같이 반등했다. 이기지 못하고 밀렸었어요. 그죠?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는 여전히 고점이 낮아지고 오늘도 좀 빠지는 형태가 돼서 이 흐름을 현재 이기지 못하고 현재 이렇게 계속 고점이 낮아진 형태가 되면서 내려오고 있는 형국인데 웹제는 반면 최근 들어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이 정점을 찍어주고 그죠? 높여가면서 우상향으로 틀어지는 모습이 조금 종합주가지수 흐름하고는 좀 반대로 분위기상 우상향으로 틀어가는 모습이 현격히 좋아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죠? 우리는 저런 걸 변곡이라고 얘기해요. 상승 변곡. 황 대표 이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고점이 낮아지는 흐름. 고점이 낮아지는 흐름을 이런 표현을 하죠. 전고점이 높아지기 전에 누가 주식을 던진다고 하는 것은 그 던질 때 센 방향으로 던지는 거잖아요. 그죠? 흐름 자체를 하방으로 이끌으면서. 그 얘기는 뭔가가 안 좋으니까 빠졌어요. 근데 다 알겠지만은 웹제는 실적, 그죠?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계속, 그죠? 실적 악화라고 하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기사에 두면 10월달에 모멘텀 약화 구간 뭐 이렇게 되고요, 그죠? 3분기 매출 664년 전년 대비 30% 감소했다 이런 내용이 꾸준히 흘러나왔는데 이제는 그 3, 4분기, 4, 4분기 들어와서 그죠? 4, 4분기 들어와서는 좋아질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슬슬 그 얘기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대표작 뮤 온라인 20살 생활 만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기대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하나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은 아시겠지만 NFT 계속 이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 이거 그죠? 그래서 뭐 웹젠 그다음에 게임빌 NC소프트가 다 이런 게 최근에 그래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웹젠도 그러고 있죠. 오늘 주가 하락임에도 불구하고 NC소프트도 같이 반등하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그죠? 게임빌도 그렇고요.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주가 흐름을 이야기할 때는 첫 번째는 그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재무제표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죠? 당연히 여기는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기본이 바탕이 될 것이고 이 실적이 우상향으로 계속 이어가는 형태를 되느냐.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회사냐. 매우 중요할 겁니다. 이 흐름을 이어가는지를. 주가가 다소 빠진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눌림이라고 얘기하고 다시 턴할 때 실적이 있는 회사들은 회복할 때 주가가 빠르게 회복함을 알 수 있죠. 실적이 조금 약화된다 하더라도요. 그죠? 두 번째, 차트 분석이라고 하죠. 우리가 차트 분석. 즉, 주가의 흐름을 놓고 가격 분석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먼저 선행적으로 돈을 들어가면서까지도 누가 들어온다. 그게 바로 지금, 이제 형 대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고점이 낮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전 고점을 높아지기도 전에 주가가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안 좋으니까 팔아나갔다는 반증이고, 반면에 저점이 높아지면서 다시 고점을 갱신하는 지금 웹젠의 구간이 그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채널 흐름을 보이다가 자연스럽게 우상향으로 좀 틀어보려고 하는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으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돈의 흐름의 방향을 상승적으로 틀어놓은 이 구간을 우리는 상승 변곡 구간 들어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 보는 게 이제 차트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재료 분석이라고 하죠. 좀 전에 보니까 NFT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다른 주가에도 굉장히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면 웹젠이라고 하는 종목은 재무 상태 보면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었지만 이런 재료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살펴보겠지만 웹젠이라는 회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재무 정보를 보게 되면 보다시피 분기 실적부터 한번 잘 보면 손해를 보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작년 후반기 296억, 그 다음에 780억, 716억 좀 줄긴 했죠. 그죠? 좀 줄고 3분기도 좀 줄긴 했습니다. 줄긴 했으나 정말 많이 벌어요, 돈. 그죠? 정말 많이 법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 가지고 회사가 뭐
주가를 보게 되면 여기 단기적으로 일봉을 보면 많이 내려온 건 사실이죠. 그죠? 거의 반토막 났으니까요. 그렇지만 여기서 보게 되면 작년 코로나 이후로 반등하면서 올라가는 주식 보면 이거 많이 내린 건 아니죠. 그죠? 거의 반 정도 온 건데 여기서 보면 많이 내린 거 여기서 보게 되면 워낙 많이 올라갔던 거죠. 우리는 이걸 눌림을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여기 주가는 반등할 만한 구역이었다. 그럼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여기를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는 실적이 이렇게 된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반 이상을 깨진다라고 하는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시장에서. 그래서 이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3,700원이라는 자리에서 이제 드디어 멈추고 방향을 바꾸지 않았나. 더군다나 이제 NFT라고 하는 내용도 있고,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연간 실적 볼게요.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은, 1600억, 2000억, 1700억, 2900억. 좀 성장하는 단계입니다. 그죠? 영업이익도 당연히 또 올라가는 단계인데, 올해는 좀 줄었다는 거죠. 그죠? 올해는 좀 줄었다는 거죠. 그래도 줄긴 했지만, 영업이익이나 단기 수익은 아직도 빵빵하게 잘 유지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눌림을 오히려 완성을 하고 이 종목은 웹제는 우상향으로 턴하는 것도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보다시피 주가의 흐름을 깨기 시작한 지점이 이쯤 됩니다. 그죠? 여기가 이제 4만 원대 되는데 그래서 23,700원이라고 하는 이 가격대 여기는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 전체적인 흐름의 눌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올라왔다, 이렇게, 그죠? 이 자리에서 기술적으로 멈췄고, 그 다음에 주가가 턴하니까 우상향으로 턴할 때 흐름상 이렇게 가게 되면 주가에 열려있는 공간이 4만원대까지 열리고 23,700원에서 기본적으로 4만원대까지 열린 공간이 있으니 우상향으로 4만원을 향해서 소위 말해서 기술적 반등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우상향에 대한 움직임 자체가 이 실적이 악화라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보다 더 나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올라온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여기서 반등이 했던 것이 바로 이런 개점인데 얘가 빠지면서 다소 좀 밀렸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적이 그래도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라온 이유도 그런 게 아닐까 싶은 거죠. 그래서 3분기 실적은 아까 보시면 60에서 감소했어요. 그죠? 영업이익 자체가 많이 감소하긴 했지만 그래도 유지는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회사가 그동안 해온 게 좋으니까 더 이상 그래도 이 회사가 괜찮은 회사가 주가가 이 반 이상을 그죠? 반 이상을 이렇게 깨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갖고 계신 분 아니면 그다음에 신규 진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웹젠이라고 하는 종목은 4만 원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을 보고 그 이상을 보는 건 이제 다음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여기서 파동이 시작된 부분이 이렇게 계속해서 우상향의 파동이 당분간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주목해 보시고 한번 이것도 접근해 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황 대표, 그럼 황 대표는 지금 이거 주식할래? 저는 늘 얘기 드리죠. 지금 이제 이렇게 파동을 그려나가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그냥 나가면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저는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지지하는 형태가 돼서 다시 돌아가는. 그러니까 고점이 낮아지다가 저점이 다시 한번 그리고 고점이 높아지다가 저점 다시 한번 돌아가는 그런 정도가 된다면 저는 도전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게 눌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4만 원까지 도전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모양이 나오면 한번 잡아보고 그냥 이렇게 뻗으면 잡기 불편하죠. 왜냐하면 뒤를 보니까 손절의 길이가 너무 깊죠. 우리는 이걸 리스크 관리 구간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잡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깊으면 이게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고 하는 것은 기대 수익보다는 손실 구간이 커지면 다소 매매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부분이 될 수가 없다고 판단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현재 시점에서 그냥 잡아서 이걸 기대할 것인가 아니면 주가가 내려와서 돌릴 때 잡을 것인가 아니면 내려올 때 싸다고 그냥 잡고 기준을 벗어나면 내가 대응을 해야 될까 이런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항상 올라갔다 내려왔다 돌아갈 때 접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이거 잡아야겠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놀림을 주고 이렇게 돌아갈 때 이런 자리를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왜냐면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돌아갈 때 이 저점 있죠. 이거를 갱신해서 나가야 되겠죠. 왜냐면 돌렸다라고 하는 것이 무게감을 바꾼다는 건데 그걸 이쪽으로 다시 내려간다면 주가가 다시 이렇게 저항선이 생겨버리죠. 그러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저는 N차 파동 자체를 좋아해요. 이거를 이런 자리를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나갈 때 이렇게 잡아버리면 비싸죠. 이렇게 내려올 땐 중간에 잡으면 물려버리는 구간이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터치하고 돌아가는 요 초기 모습 때 이걸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웹제는 현재 이렇게 올라갔다 이런 모양 내려왔다 올라갔다 여기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려왔다 이렇게 돌아갈 때 여기서 공략해 본다는 거죠. 이런 기회를 준다면. 근데 그냥 가면 지금 다소 가격이 너무 비싸서 리스크 관리하기도 좀 버겁다. 그래서 그런 자리를 기다려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우리 그 정현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얘기를 그때 많이 나누거든요. 자, 이런 점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요. 참고사항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일집 황철종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